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한인 동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이 계십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될 때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사라고 말합니다. 한인 동포들의 전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이 자리에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사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와일드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이죠. 표현이 네. 안 좋습니다만은 별로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뭐 겁쟁이라 그러는 것보다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네, 우리 뉴욕 학부모협회 네. 최윤희 회장님. 네네. 네. 또 빨간 잠바 아줌마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오늘은 빨간 잠바를 안 입으셨는데.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뭐 또 안티 그런 네티즌지 그런 거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나를 잘못 알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빨간 옷을 자주 입으셨죠. 빨간 옷은 이제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빨간 옷 입고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싸울 때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입고 뭐 컬러는 뭐 여러 색깔 다 입습니다. 우리 최윤희 회장님이 네. 언어이라는 것을 네. 우리 동포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네. 오늘 좀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주요 내용만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지난 월요일이네요. 2월 8일 날이 음력설이었어요. 네. 어떻게 음력설 잘 지내셨어요? 음력설 잘 지냈고 이제 특별히 우리 학부모협회가 20년간 열심히 노력해오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설날을 공휴일로 지내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첫날이었기 때문에 아주 감격스럽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감격스러웠어요. 네. 정말 한 20여 년 동안 네. 우리 에이시안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을 하자. 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그동안 해왔습니까? 네. 떡도 안 하다가 네. 우리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님의 그런 노력으로 네. 그것이 이제 성사가 됐어요. 중국팀하고 같이 잘 합작을 해서. 네. 그래서 뉴욕시 공립학교가 2천여 개가 다 되죠. 그 학교가 쉬었죠. 그렇죠. 거의 1776개 학교고요. 예. 학생은 한 200만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족은 또 뭐 그렇게 또 몇백만 원 되고 아주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아시아 외에 이렇게 큰 학교 구역이나 이런 데서 전체 그 시에서 이렇게 닫는 일은 아주 사상 최초의 아주 이런 중요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NBA 농구 미국의 농구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네. 이 루나 뉴이어가 네. 에이시안 루나 뉴이어로 돼야 되는데 차이니스 루나 뉴이어로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고요. 그 텐텐 뉴스도 그렇고 또 네. 작년이나 우리가 한 5년 전서부터 Yes, Lunar New Year, No Chinese New Year 이런 캠페인을 벌렸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중국 이민이 1850년대 우리보다 훨씬 앞에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차이니즈 뉴이얼로 많이 그렇게 알려지다가 한 20년 전서부터 우리가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차이니즈 뉴나 뉴이얼로 부르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더라도 해피 차이니즈 뉴이얼 to you 뭐 이렇게 I'm not Chinese, I'm Korean, it's Lunar New Year 이렇게 네.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의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모든 한인들은 만약에 누가 Chinese New Year라고 부를 때는 Chinese New Year이 아니라 Lunar New Year이다. 우리 코리안이고 우리는 아시안이 다 차이니즈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교정해야 될 그런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항의 서한 편지를 보내서 네. 시정을 항상 촉구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죠 또.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그거를 사실 편지를 쓰고 또 거기를 보내고 또 이러는 거는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누군가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거가 그대로 갈 거고 또 그 사람은 그거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나쁘다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새로운 그 명칭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그 지적인 것 같아요. 네, 동해 단독 표기 문제도 또 거론하셨어요. 그렇죠.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하고 같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 뒤에는 그 독도라는 그런 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그가 중요한데 1909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제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곳이 독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일본에서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때가 바로 또 요코이에기라는 그런 외국 도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독도라는 그 명칭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외국 교과서나 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니까 아예 바다 이름을 바꾸는 거가 좋다. 그래서 일본의 안에 있는 독도기 때문에 자기네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는 것 아니면은 바꾸지 못할 경우에는 병기표게 할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2008년도서부터 그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연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뭐 역사 공부하셨어요? 역사 공부한 게 아니라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2005년도에 처음으로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어느 시마네현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뉴스조차도 이거는 이러는 미친 짓이다. 어떻게 이렇게 웃음에 넘어가는 이거는 너무 코미디 같은 짓이다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뒤가 딱 지나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 우리가 2011년 10년도서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겠다 이런 그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 2005년도에는 괜히 미친 척하고 만세 부르고 2008년도에 대해서는 가리키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 2013년서부터는 이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서 가리키겠다 이렇게 하자마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뉴욕주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니까 뉴욕주가 바뀌게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동해 병기 운동을 시작한 거죠. 한국에 가서는 직접 광화문 그 네거리에서 1인 시위까지 하셨죠. 그때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랬냐면요. 예. 그때 이제 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을 들어온다 이런 그런 뉴스가 네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항공이 독도 있는 그 항공 거기에 그 하늘을 날랐기 때문에 그 모든 공무원들은 대한항공을 탑승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는 갔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또 대학생들이 독도가 이렇게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 그러는데 독도가 아마 일본 땅인가 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그럼 나래도 거기서 독도가 그러니까 yes 독도 노 다케시마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거가 싸울 필요가 있다는 거를 하려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혼자 또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일본 전범기인가요? 네. 예, 그것도 또 뉴욕시에서 잘못 그 전시를 해가지고 네. 그 또 퇴출을 하기 위해서 또 항의를 하고 또 시위도 하셨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일본 해군이 그 우길승천기 빨갛게 가운데 있고 빗살 무늬가 있는 그거를 해군기로 뻔뻔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본 전범기는 그 나치기하고 같이 2차 대전 때 거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범 그런 아주 전쟁 범죄를 치른 그런 거를 뻔뻔히 쓰고 있고 그거가 그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거가 꼭 무슨 뭐 희망의 상징인 양, 뭐 환희의 상징인 양 이렇게 하고 2012년도에는 또 올림픽 그 체조 선수 유니폼에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또 강력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강제 노동 수용소를 갖다가 세계문화유산지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네. 그 일본인들의 그 계획을 또 막 항의하고 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네네. 이스라엘에 가면은 거기에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는 유태인 학살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그리고 거기 가서 얘기 들으니까 매년 그 학살 날이나 이런 때는 그 독일 수상이 와서 무릎 꿇고 헌화를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또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역사에는 없어야 될 그런 뭐 생체 실험이나 또 위안부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강력하게 하고 일본은 지금 사과는커녕 그거를 자꾸만 회칠한 무덤 같이 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계속 미국에서 알리고 교육이 되도록 하고 이러는 거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희 회장님이 네. 이룬 여러 가지 활동은 네. 우리 한인 통포 사회의 자존심이자 네. 대한민국 역사의 자존심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감사합니다. 들으면서요. 네. 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또 욕구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이 분명히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우리가 피해자인데 네. 우리가 마치 일본을 가해한 네. 사람들처럼 묘사됐던 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미국 뉴욕시에서 커네디컷에서 네. 필독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또 퇴출하는데 앞장서셨거든요. 네.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쟁이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외래 우리가 침략당해서 그거를 자기네가 피해자 같이 하니까 이거는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하게 되면 어떤 때는 왜곡한 사람이 진실인 양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를 꼭 내야 되겠고요. 이건 미국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잘 알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애들은 수업을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질문하고 서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특히 우리가 옳은 일이 있을 때 보이스를 내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뭐 옳지가 않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 보이스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네. 그냥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아니죠. 소리를 내는. 네. 그래야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참으면 아, 저 사람 뭐 잘못 있으니까 참았겠다. 미국에서 일본을 좀 약간 견제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무서워하고 그러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양육강식 같이 미국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대할 때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강력하게 대할 때는 그들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을 밀림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네, 밀림의 세계는 양육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우리 한국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세상은 그런 밀림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럼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 기자님 말씀 들으면은 그러면 지난번에 또 그 미 국무부의 국무부장관인가 봐요. 네, 토니 블룸크라는 사람이 네, 이 위안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항의를 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최 기자님께서. 아, 그거는 뭐냐면은 그 위안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 단체들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부하고 정부끼리 그 위안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그것도 그 아베 신조가 그거를 뭐 대단한 거가 아니라 옛날에 고노다마를 인정한 것뿐이고 여태까지 부인한 거 그걸 갖다 뭐 대단한 거 같이 좀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그거는 지금 시작된 겁니다. 선전포고 같이. 네. 그리고 그거는 인권이고 여성 인권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스를 내는 거가 당연한데 더군다나 미국의 국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당장 사임하든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항의 서한 좀 보내셨죠. 네네. 참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참 화가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어떤 사건의 앞에는 꼭 항상 일본이 개입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가 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지금 그렇게 악착같이 위안부도 부인하고 뭐든지 그렇게 그러는 거가 한국이 옛날에 제가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1980
17년도에 방문했을 때 거기 일본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는 미국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유럽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이 제일 이치방 고와이노와 한국인 데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래서 말입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한국 사람이라고 계속 쫓아오고 있고 그때는만 해도 일본보다 30년 뒤졌다. 뭐 그렇게 뒤졌다. 근데 지금 뭐 일본이나 도쿄나 서울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근데 우리 최 회장님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세요. 일본에서 공부하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우리 친척 중에서 외교관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많은 외국어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많았었고 또 저는 또 그 외국어 공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어 공부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그 나라 노래까지 배워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아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거가 또 민간 외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나라 말하는 것 굉장히 재미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전사세요. 아유. 전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총알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는 전사만의 전사가 아니라 예. 이 사회, 이 한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모두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전사로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천만에요. 그 혜택을 봤던 것이 네, 벌써 2, 3년이 됐네요. 맥도날드 사건. 네, 프러싱에서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 종업원이 한인 노인을 네, 그 포대자루인가요? 마포자루인가요? 네, 그 자루로다가 청소 자루로다가 한인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 최은희 회장께서 나가셔서 시위를 해서 네. 또 사과도 받아내고 그러셨죠. 네. 아 그거는 왜냐하면 그 노인들이 그 오래 우리 시니어들이 오랫동안 앉아 계신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사건이 있은지 딱 두세 달 만에 또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맥도날드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큰 코퍼레이션 같은 데니까 어떻게 아시아인들을 손님들을 대접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폭행하는 사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맥도날드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지금 요새 같이 어디 들어와 가지고 한참 스타벅 같은데 오래 있고 그러는 거가 문화같이 됐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번 또 한번 그런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곳에 네. 우리의 권리를 찾는 곳에는 꼭 최은희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오셨고 네.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아, 천만에요. 몬트피어의 김성수 씨 사건이 있잖아요. 폭행 네. 사건. 네. 그 사건이 지금 1차, 2차 시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사건이 약 1년 전에 네. 그 한국 사람이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가 그 에어컨디셔너 라이센스를 자기가 자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걸 따게 됩니다. 그거가 다른 동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기를 당해서 이분이 왕따를 당하게 되고 계속 놀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격을 당해서 망치나 이런 아주 강력한 그런 물체에 공격을 당해서 여기 두개골이 깨어지고 이틀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저한테 가져온 거가 거의 한 1년 후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보니까 사정은 딱하고 그런데 폴리스 리포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가 안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그렇게 병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맨데터리 리포트로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안 했고 경찰에 가니까 그 병원에 그 보안과장한테 가라 그러고 경찰은도 리포트 안 해주고 병원에서도 리포트를 안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거가 불법인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그렇게 분리라는 거는 왕따는 사실 테러의 기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서 그거는 연방법, 주법, 시법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왜 시위를 하게 됐냐면은 뭐 무슨 일을 하려면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수수방관한 병원장을 사임하게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서 시위를 했고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한 달 뒤에 가서 다시 시위를 한 그런 결과로 이제 디스트릭 어터니가
이제 그거를 수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몬트피어 병원, 네. 브롱스에 있는 몬트피어 병원에 의해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네. 한인 김성수 씨가 네. 어느 날 원인 모를 심한 폭행을 당해서 네. 혼 상태에 빠졌는데 네. 병원 측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해주지 않고 있고 그렇죠. 신고도 안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주지 않고 접수를 해주지 않고 네. 네. 그렇게 해서 1년여 가까이 방치되다가 그렇죠. 가장이 혼 상태에서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그러면 한인사에 호소한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최 회장님이 그 부분에 한인사회를 소식을 다 알고 놀아도 도와줄 사람이 누구 하나 없다고. 도와주지 않고 어느 단체도 도와주지 않아서 네. 최은희 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한 것이죠. 네. 사건 해결을 위해서. 네. 그래서 병원에서 끄떡도 안 하니까 또 다시 2차 시위를 한 것이죠. 네. 2차 시위를 하니까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약속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시위를 하기 전에 그분이 김성수 씨가 살고 있는 곳이 베이사이드거든요. 거기 지역 정치인이 토니 아벨라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해서 이거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경찰국장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병원장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다음 시위할 때는 직접 자기가 와서 기자회견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도 하고 두 번째 시위에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다음에 시위도 또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네. 소리를 강렬하게 냈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를 하겠다. 네. 일단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억울한 사연이 이제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또 보상도 그렇고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들어 놨다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최윤희 회장님께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던가요? 이제 우선 시위하고 그러면 한국 분들은 이렇게 좀 시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꺼리시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뭐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되니까. 저도 점잖은 사람이고 제가 그 직업도 교육국에 학부모 조정관이고 저도 점잖다고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점잖은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보이스를 강력하게 낼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 그래도 그 김성수 씨 그 동문 건국대학교 동문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오셔서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말로 안 되고 그럴 때는 강력한 시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말로 해야도 되는 일이 있지만 그거를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강력한가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인들의 그런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요. 유태인은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 이 사람 건들면은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딴 사람을 건드렸어도 유태인을 건드렸으면 나를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거 배운 것도 그겁니다. 제가 원래는 보석 디자이너였었는데 그 주이시 보스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는 우리는 아주 총 집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주이시들이 세계적으로 모든 상권과 경제 뭐 영화 산업서부터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는 건 이런 아주 결집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김성수 씨가 그런 일을 당했지만 이거는 내 가족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내 아픔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한 말이 네.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 네. 원래는 그 유태인들이 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맞아요. 이 말이 네.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유태인들은 뭐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네. 행동을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론을.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웨이크업 콜이 왔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시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뭉치지 않아서 네일 사롱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막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번째 참여하실 때는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들도 대거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브롱스 주민도 참여하시고 롱알랜드 한인에서도 참여하시고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했는데 정말 이거를 통해서 시위하는 그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거를 주장하는 거가. 왜냐면 아니면 자멸하든지 살든지 죽느냐 사는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 같이 우리가 네. 뭔가 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샌드백입니까? 동네 북도 아니고 네. 이 한국 사람은 5천 년 역사 중에서 36년 빼놓고는 즉 그 중국 거대한 나라 옆에서 아주 살고 남은 그런 강력한 민족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력을 보여주는 거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나 또 네. 동포 사회를 위해서는 최은희 회장님께서는 네. 항상 열정과 정열이 넘치세요. 네. 그리고 항상 정의로우시고요. 네. 본래 직업은 이제 뉴욕시 교육조정관으로 네, 계시잖아요. 교육부 학부모 그리고 조정관. 학부모 조정관.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 한인 학부모 협의회 공동회장이시고. 네. 근데 한 10년, 15년 가까이 하셨죠?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셨어요? 장기 집권을 이제 그만뒀다가 음, 또 그러다 보면 학부모 협회가 그냥 흐지부지 또 돼가지고 그래서 한 3번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이고 한인사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인권을 위해서 또 싸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오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일인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네. 음력설을 맞이해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뉴욕 할인 학부모 협의회 최은희 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여전사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될 분이라는 말을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